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현우입니다. 지난 금요일 5월 22일 코스닥 시장에서 딱 한 종목만 보셨어도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바로 네이처셀.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 직행, 종가 22,500원. 이 한 줄의 뉴스가 왜 이렇게 시장을 뒤흔든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종목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네이처셀을 타야 할지, 팔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할지 끝까지 들으시면 명확한 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면 우선 먼저 팩트부터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5월 21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네이처셀과 FDA 사이에 공식 미팅이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BT 미팅입니다. 조인트 스템이 이미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와 RMAT, 즉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지정까지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레벨 회의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2일 아침 단독 보도가 터졌습니다. FDA가 네이처셀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내 임상 3상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서 진행한 임상 3상 데이터와 5년 장기 추적 데이터만으로 BLA, 즉 생물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면요. 원래 미국에서 신약 허가를 받으려면 수천억 원짜리 미국 임상 3상을 새로 해야 합니다. 시간도 최소 3에서 5년이 걸리죠. 그 과정 전체를 건너뛰고 바로 최종 허가 신청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속 승인 단계조차 뛰어넘은 거예요. 시장이 열리자마자 매도 물량이 싹 사라지고 상한가로 직행한 이유, 이게 전부입니다. 한 가지 더. 이번 FDA 미팅을 이끈 자문단이 누구냐 하면 전직 FDA 심사국장 출신 리 시몬 박사입니다. 현직 심사관을 설득해 본 사람이 옆에서 전략을 짰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회사의 홍보 문구가 아니라 FDA와의 소통 퀄리티 자체가 달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시장이 환호성을 지를 때 저는 항상 반대편 시나리오를 먼저 살핍니다. 지금 이 종목에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포인트 두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능성, 데이터 해석 충돌.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조인트 스템은 국내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3번이나 반려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고요? 핵심은 딱 하나,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었습니다.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 실제 환자가 체감할 만큼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었죠. 물론 한국 식약처와 미국 FDA는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미팅에서 조인트 스템이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 즉 MCID를 동시에 충족했다는 추가 데이터가 인정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FDA가 본심사, 즉 BLA 심사에 들어갔을 때 우리 식약처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바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FDA 심사관이 이 부분은 통계적 근거가 약한데 추가 소명 자료 내십시오라고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는 이런 데이터 해석 충돌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이게 터지는 순간 주가는 순식간에 빠집니다. 두 번째 가능성, CMC 장벽. 요즘 FDA 트렌드를 보면 임상 데이터보다 오히려 CMC, 즉 이 약을 규격에 맞게 균일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잘 마치고도 CMC 단계에서 무너진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조인트 스템은 환자 본인의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하는 자가 세포치료제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기 때문에 배양할 때마다 동일한 품질과 세포 활성도를 유지하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FDA가 임상 3상은 면제해준 대신 미국 볼티모어 GMP 생산시설 실사에서 훨씬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상 비용은 아꼈으니 공장의 완벽함을 증명해라 라는 새로운 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트 이야기로 넘어가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 품절주 형태의 상한가였습니다. 22일 거래량이 고작 11만 주 수준이었어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 넘는 종목이 이 정도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잠근다는 건 매도 물량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뜻입니다. 이런 패턴은 다음 거래일에도 갭 상승 출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현 주가 위로 매물대 공백 구간이 존재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22,500원 위로는 과거 강력한 매물 구간이 비교적 얕습니다. 매수세가 조금만 더 붙어주면 52주 최고가인 39,350원을 향해 기술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력의 시각에서 이 움직임을 한번 봐주세요. 상한가 직전까지 이 종목의 공매도 비중이 10에서 19%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공매도가 집중됐다는 건 이 종목은 결국 내려온다에 베팅한 세력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FDA 호재가 터지는 순간 그 세력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주식을 되사는 숏 커버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상한가의 일부는 진성 매수가 아니라 공매도 세력의 강제 청산이 만들어낸 불꽃쇼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숏 커버링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 종목은 BLA 본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긴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이처셀이 가진 몇 가지를 더 알고 계셔야 할 내용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나스닥 ADR 상장 모멘텀. 네이처셀은 현재 나스닥의 ADR 레벨 3 방식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직접 이 종목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조인트 스템 FDA 승인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주가의 또 하나의 강력한 상승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조인트 스템 외 파이프라인, 조인트 스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법인에서 개발 중인 중증아지혈증 치료제 마스코스템 CLI도 있는데 이 질환은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25%에 달하는 고위험 질환으로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영역이므로 2029년 미국 출시 목표로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이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실적과 재무 리스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모멘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주가를 이끌지만 FDA 심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실적 악화가 지속되면 시장의 피로감이 빠르게 쌓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설정한 가격 전략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1차 목표가는 35,000원으로 봅니다. 왜 35,000원이냐고요?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 가격대가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52주 최고가인 39,350원 직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BLA 신청 기대감이라는 현재 모멘텀만으로 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랠리의 종착점은 여기라고 봅니다. 이 부근에서는 우선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또 반대인 손절가는 18,000원으로 18,000원은 이번 급등이 나오기 직전까지 주가가 지루하게 갇혀있던 박스권의 상단 가격입니다. 만약 주가가 이 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그건 이번 FDA 호재가 설거지성 재료로 소화됐거나 아직 시장이 파악하지 못한 내부 악재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상승 장대 양봉의 기준선이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오면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이처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바이오 모멘텀 종목입니다. FDA라는 초강력 호재를 등에 업고 다음 주부터 엄청난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바이오 섹터에서 환호성이 클수록 리스크도 그만큼 숨겨져 있는 법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18,000원을 기준 삼아서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잡아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독자분들께 말씀도 드렸죠. 네이처셀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메인으로 집중하고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요. 저번 주부터 장 시작 전후 수급 흐름, 그리고 장중 변동성 대응 전략은 제가 운영하는 종목 공부방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목 공부방 참여 방법은 지금 바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셔서 구독자 인증만 완료하시면 바로 종목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 공부방 안에서도 각각의 여러분의 평단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단가와 탈출 전략도 짚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왜 평단가를 여쭤보냐면 평단가가 다르면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를 아울러 단체 공지 같은 일괄적인 답이 아닌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전략을 드리려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단가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들이 왜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신다면 이후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투심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원칙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공부방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구간에서 왜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가셔서 앞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곳 종목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종목 대응 말고도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장중 실시간 브리핑과 더불어 그에 맞는 수익이 나는 종목을 직접 알려드리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4월 초에 엔비디아가 광통신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급 역시 광통신 테마로 몰려가는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내를 드렸었나요? 날짜 보이시죠? 4월 7일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해당 종목인 대한광통신과 광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종목명만 딱 던지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추천 근거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를 함께 짚어드렸죠. 결과적으로 대한광통신은 추천가로부터 약 70% 상승을 보여줬고요.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수익을 무조건 크게 내주겠다는 호언장담은 못하겠지만요. 적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소소한 수익이라도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시간 브리핑 공간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요. 유튜버로서 유명해지고 싶은 제 욕심입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다고 제 욕심만 채우자라기보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서로 윈윈되는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댓글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단 꼭 구독만큼은 한번 눌러주시고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독자 인증 설문지에 있는 10초도 안 걸리는 문항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는 만큼 돈을 받는 구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들어오셔서 저의 투자 방향성을 직접 판단해 보세요. 만약 입장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시거나 지켜만 보셔도 되는 정말 자유롭고 편안한 커뮤니티니까요.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트리거 다들 아시죠?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경제 흐름을 읽으려면 전쟁의 법적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의 독단적인 전쟁입니다. 미국 법상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은 통상 60일, 철수기간 30일을 포함해서 최대 90일밖에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엔 전쟁 예산 자체가 끊겨버리죠. 아무리 트럼프라도 돈 없이는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다급한 건 이란이 아니라 미국 측입니다. 최근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순간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사의 반복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예시로 1970에서 80년대 오일 쇼크와 중동 전쟁. 그때도 미국 증시는 당연히 빠졌습니다. 근데 1974년 이후 6년간 어땠을까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올랐어요. 방산주, 건설주,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인텔이 조용히 올라왔죠. 컴퓨터라는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전쟁은 새로운 산업을 낳습니다. 시장은 결국 바뀐 세상을 반영하기 시작하죠. 하락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인텔 같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 시장 안에서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5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실체가 분명한 기업입니다. 둘째, 삼성과 SK하이닉스 AI 반도체 공급망에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 차트가 현재 바닥 구간입니다. 과거 삼성전자 5만 원대 매집 구간과 아주 흡사한 패턴이 포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100%에서 최대 6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그려져요.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업황 회복이 늦어지면 당연히 주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중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클 때, 흐름이 가장 어수선할 때, 역사적으로 그때가 항상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 구간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히든 종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독자 인증 설문을 진행하실 때 히든 종목도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시고요. 올해 여러분의 계좌가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